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권인소 교수님 연구실 학생 정병인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현재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연구를 주로 진행 중이며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많은 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 소개, 실적 소개에 대한 내용과 마무리로 연구실의 간단한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새로운 딥러닝 아키텍처 연구, 데이터 관련 문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모델의 강강성에 대한 연구들로 총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실 실적은 위와 같습니다. 삼성 휴먼텍과 같은 페이퍼 어워드 관련한 수상을 많이 하였고 세계적인 학회인 CBPR, ICCB, 립소 등과 저널 티팜 이외 여러 곳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각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 개발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인지 모델 개발과 3차원 이해 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연구실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인지 모델 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태스크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실 논문은 시밤이라는 논문으로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레즈넷과 같은 딥러닝 아키텍처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얻어낸 논문입니다. 이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델이 집중해야 할 객체에 더 집중하는 양상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실 논문은 객체 탐지, 즉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 개발 논문입니다. 딥러닝 아키텍처의 내재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델 내부의 피처 정보를 최대한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빠르고 획기적인 탐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모델 내부의 특징 정보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정확한 예측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추론 속도까지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텍션 모델에서 더 나아가 저희 연구실에서는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이란 객체 탐지, 이미지 분할을 모두 수행하여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이 영상 전체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이 논문은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을 비디오 단위로 확장한 논문입니다. 비디오는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축 개념의 정보도 적절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희의 모델로 추론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과 다르게 동영상 프레임이 변하더라도 꾸준히 같은 객체로 판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우리의 모델은 1, 2%의 라벨링 정보만을 사용해서 100% 라벨 정보를 사용하는 모델의 성능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 노력만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위 메소드를 통해서 모델이 정말 원하는 픽셀 부분만을 찾아 라벨링을 수행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실 논문은 다음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펄 클립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제는 가운데 그림과 같이 동영상 중간 프레임의 라벨 정보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전체 프레임 라벨 정보를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과제에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빠른 속도, 정확한 성능 모두를 가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동영상 내부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도 무방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원 이해 모델 개발입니다. 해당 분야 실적은 2019년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DPS넷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DPS넷은 멀티뷰 스테레오를 이용하여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CNN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다룬 논문입니다.
이전에 연구되던 멀티뷰 스테레오를 이용한 뎁스 에스티메이션과는 달리 플레인 스윕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컨텍스트 어웨어 코스트 어그리게이션 모듈을 추가하여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DPSNet은 이전 멀티뷰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퀄리터티브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ECCB 2020에 발표된 NLSP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라이더 등과 같은 거리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스파스한 뎁스와 RGB 이미지의 정보를 융합하여 훨씬 더 정밀한 뎁스 맵을 만들어내는 뎁스 컴플리션 태스크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NLSPN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픽셀들의 논로컬 네이버들을 예측하고 관련한 정보들을 합쳐 뎁스 컴플리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라이다 등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믹스드 뎁스 프로블럼 등에 강건하고 러너블 어피니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과 컨피던스 맵을 이용하여 아웃라이어들의 강근성을 높였습니다. 논로컬 스페이셜 프로파게이션을 위해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어피니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컨피던스 맵을 예측함으로써 모델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강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토대로 유명한 데이터셋인 NIU 데이터셋과 키티 데이터셋에서 이전의 웍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퀄리티티브 리절트에서도 조금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D Understanding 모델 개발을 다룬 논문은 ICCB 2021에 액셉된 Attentive and Contrastive Learning for Joint Depth and Motion Field Estimation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물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정보인 모션 세그멘테이션과 심플로 에스티메이션, 거리 측정 정보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태스크를 주로 다루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이나믹 어텐션 모듈과 컨트라스티브 샘플 컨센서스를 제안합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뎁스와 이고모션을 예측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션 필드를 예측합니다. DAM 모듈의 자세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모션 필드를 예측할 때 모션 베리에이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레귤라이제이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CSAC를 제안하였고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웍들과 비교하였을 때 뎁스 에스티메이션 결과에서 좋은 성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뎁스와 모션 필드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3D Understanding 모델 개발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논문은 iClear 2022에 억셉된 Deep Point Cloud Reconstruction입니다. 이전 웍들은 이미지 레벨에서 접근하였었다면 해당 논문은 3D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인 포인트 클라우드 레벨에서 접근한 방법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노이즈, 스파스, 인컴플리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태스크들이 존재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해당 태스크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포인트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디피니션을 제안합니다. 복셀 2 포인트 리파인먼트를 위해 2스테이지 아키텍처를 제안하였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트랜스포머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mplified Positional Encoding을 제안합니다. 네트워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복셀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와 복셀 리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셀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는 인풋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라이제이션을 통해 스파스 복셀로 변경한 후 프루닝으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제너레이티브 스파스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통해 복셀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복셀들의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너무 가까이 위치한 복셀들은 하이 앰플리튜드 포지셔널 인코딩을, 먼 복셀들끼리는 로우 앰플리튜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하고 트랜스포머의 결과만큼 복셀들의 위치를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정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측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포인트 클라우드 컴플리션, 업샘플링, 디노이즈 등과 같은 태스크들을 조합하고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BPR 2020에 억셉된 세븐티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언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인트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페이퍼입니다. 이전 UDA 메소드들은 소스 데이터에서 타겟 데이터로의 어댑테이션, 즉 인터도메인 갭만을 핸들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는 다양한 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도메인 안에서도 도메인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트라 도메인 갭과 인터 도메인 갭을 동시에 핸들하기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인터 도메인 갭을 줄이기 위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에서의 엔트로피 맵을 이용해 애드베스트리 러닝을 진행시킵니다. 이렇게 구한 엔트로피 맵을 이용해 타겟 도메인을 어댑테이션하기 쉬운 그룹과 어려운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뒤 쉬운 그룹과 어려운 그룹 간의 어드버스리 러닝을 진행해 인트라 도메인 갭까지 함께 줄여줍니다. 인터 도메인 갭과 인트라 도메인 갭 두 가지를 모두 핸들함으로써 세 가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에서 모두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뿐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드 이미지에서의 세그멘테이션 퀄리티가 다른 웍들에 비해서 높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CB2020에 억셉된 페이퍼로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 세그멘테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핸들한 페이퍼입니다. 본 논문은 새로운 투스텝 트레이닝 스킴을 제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보팅을 이용해 컨피던트 프레딕션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난 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레벨 컨피던트 스코어를 이용해서 타겟 도메인 내에 이지,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뒤 각각의 그룹에 다른 트레이닝 로스를 적용해서 인트라 도메인 갭까지 함께 핸들했습니다.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 중 하나인 CRST의 본 논문의 방법인 TPLD 스킴을 사용해서 새로운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립스 2020에 억셉된 오픈 컴파운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다룬 페이퍼입니다. 오픈 컴파운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의 타겟 데이터셋은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도메인 라벨이 없는 멀티 타겟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입니다. 기존의 UDA 메소드를 그대로 적용할 시에 멀티플 헤테로지니어스 도메인을 다루지 못해 실패하고 맙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iscover, Hallucinate, 그리고 Adapt라는 세 가지 키 펑션을 이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디스커버 스텝을 통해 임플리시 멀티플 타겟 도메인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여러 레이턴트 도메인들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루시네이트 스텝에서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들을 레이턴트 도메인 스타일로 스타일 트랜스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댑트 스텝에서 도메인마다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학습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메소드를 통해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고 세그멘테이션 아웃풋도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도메인에 상관없이 다른 이전 모델들을 모두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번 12PR2022에 억셉된 3D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멀티모달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처음으로 3D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제안한 논문으로 2D와 3D 각 모달 간의 수도 라벨을 효과적으로 생성해내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시켰습니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수도 라벨을 만드는 인트라 PG 모듈, 그리고 각 모달리티에서 구한 수도 라벨을 통해 어댑티브하게 최종 수도 라벨을 뽑는 인터피얼 모듈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안된 두 가지 모듈을 사용해서 3D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앞서 제안한 MMTTA 메소드를 통해 본 논문은 세 가지 TTA 베이스라인들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소스 데이터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DA 어프로치 중 하나인 엑스무다 메소드 성능과도 견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도 CVPR에 소개되었던 Learning to Localize Sound Source 본 논문에서는 머신이 이미지와 소리 간의 유사성 완전히 비지도 학습한 결과입니다. 자동차와 기차의 소리가 도로와 선로에도 사용성을 띠는 것인데요. 다음 논문은 2019년 EMNLP에 소개된 이미지 캡셔닝 및 많은 양의 이미지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위해 다음은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본 논문은 2019년 CVPR에서 릴레이셔널 캡셔닝에서는 기존의 댄스 캡셔닝과 달리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기존 캡셔너들에 비해 풍부한 결과를 만듭니다.
씬그래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워드들의 나열인 것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전 리트리버는 씬그래프 모델에서는 다음 논문은 12PR2022에 액셉이 된 Distribution Aware Semantic Oriented Pseudo Label for Class Imbalanced Semi-Supervised Learning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새로운 슈도 레이블을 제너레이션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스트롱 베이스라인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슈도 레이블의 임밸런스가 심한 경우에 페버러블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파 데이터셋에서 다른 리밸런싱 메소드들과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조합에 따른 어큐러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부터 이전 워기인 DARP와 CREST의 성능은 임밸런스가 심한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제한한 DASO 모델은 이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롱테일드 언밸런스드 데이터의 아웃 오브 클래스를 많이 가진 리얼월드 시나리오를 가진 데이터셋에서도 실험 결과가 DASO가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실 연구 분야는 Adversarial Robustness, 즉 적대적 강건성 연구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출간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 모델은 우리에게 우수한 인지 추론 결과를 도출해 주지만 그만큼 외부 공격에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두 그림은 사람이 보기에 전혀 차이가 없는 그림 같지만 오른쪽 그림은 외부 공격에 의해서 이미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델이 완전히 틀린 결과를 도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한 추가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최종 개발된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외부 적대적 공격에 대한 강인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립스 2020에 억셉된 스테가노그래피, 워터마킹, 그리고 라이필드 메시징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 디파이딩 테크닉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워터마킹과 라이필드 메시징에 사용되는 커버 이미지와 시크릿 이미지 각각의 인코딩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파이딩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NN을 사용한 워터마킹과 라이필드 메시징 메소드들이 어떻게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최초로 논증한 페이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UDH의 유니버셜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워터마킹과 LFM에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DH를 통해 시크릿 이미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인코딩 됐는지 분석해내 딥스테가노그래피에서의 DNN 메소드들이 성공한 이유를 프리퀀시 디스크리펀시에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AAAI에 소개된 Universal Adversarial 본 논문에서는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의 퀀티파이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프리퀀시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이상으로 연구실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 활동 역시 병행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학생분들께서 질문하실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꾸린 Q&A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우며 많은 구성능의 GPU가 달린 연구실 자체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졸업기간은 석사 2년, 박사는 5에서 6년입니다. 주말엔 휴식을 취하며 연구실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넉넉한 연구비, 최상의 연구 환경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보여드릴 연구실 인원 인터뷰에서 다루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구실 졸업 후 진로로는 교수, 국내 및 해외 기업, 유학, 학업 등 다양하며 현재까지 연구실 졸업생은 150명입니다. 최근은 졸업 후 교수 임용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취업은 어도비,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하며 연구실 차원에서 인턴 등 지원이 풍부하여 해당 기업에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인원의 인터뷰를 다루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R11의 박사과정 정윤재입니다. 저는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과 비전 플러스 랭귀지 등의 비디오 언더스탠딩 분야를 연구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실 장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먼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 오시면 다양한 연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또 선후배 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서 논문을 쓰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하고 이제 교수님과 언제든지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구실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연구실은 크게 컴퓨터 비전 그리고 딥러닝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 어드버서리얼 어택, 3D 리컨스트럭션, 비전 플러스 랭귀지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구실에 오셨을 경우에 충분히 자유로운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권인소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박사과정 3학기 차에 있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연구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뒤에 보시는 이제 DSLR 카메라나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3D로 얼굴을 입체 복원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그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그 영상 3D로 복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생각하는 연구실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연구실 장점은 이제 선배님들과의 이제 끈끈한 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연구실이 이제 오래된 만큼 저희 전국의 이제 유수한 대학들의 이제 교수님들로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에 있는 선배님들도 이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RCB 연구실에서 석사 2년차로 재학 중인 허성수라고 합니다. 혹시 연구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를 연구 중이고요. 네, 도메인 문제, 데이터의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이고, 현재는 이제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RCV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RCV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출퇴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원들이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자유로운 출퇴근을 해서 본인의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 선배들이 많고, 물어봤을 때 그 선배님들의 실력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답변이 바로바로 올 수 있어서 코어를 했을 때 그 효율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미팅하실 때 좋은 인사이트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연구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David Morija. I'm originally from Ethiopia. I'm a third-year PhD student in Robotics and Computer Vision Lab. Yeah, please introduce about your research interest. My research interests focus on computer vision, particularly video-related problems, including video enhancement, video synthesis, compression, and editing. Why do you like our lab? I like our lab for several reasons. First, it's a very friendly lab where people actively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t's also very flexible. We have a very flexible schedule and working hours. And also our lab focuses on different research topics, which gives you an opportunity to explore your interest. And above all, our
professor supports us very well. So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our lab. Thank you.